3발을 쏴봤대요, 총을. 근데 절벽이 없어졌대요. 그런데 중국이 북한의 핵 고도화를 그냥 가만히 방관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우리 군의 중부전선 DMZ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했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류성현입니다. 북한 군에서 러시아 파병을 하는 선발 기준은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부대 선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자원을 또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보낸 부대가 폭풍군단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폭풍군단이 나름 북한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총을 좀 비교적 많이 좀 쏘고 훈련을 받는 그런 군인들이거든요. 북한의 과반수의 군인들은 1년에 훈련받는 시간이 아마 총 통틀어서 일주일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고 대부분 농사하고 건설하고 이런 걸 하죠. 그런데 그곳에 보낸 친구들은 해외에 가서 북한의 뭔가 체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면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정예 군은 뭔가 특수부대, 군대가 있으면 거기 몇 %밖에 안 되는 정말 잘 훈련된 군인들이잖아요. 북한 전체 GDP가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보다도 안 되거든요. 근데 군대는 우리 군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그 2배 되는 군인들에게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이걸 다 보장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20만 명을 또 운영한다는 거는, 이거는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해요. 그냥 말이 특수부대지 그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파병한 군인들이 지금 현재 월급이 2,000달러인가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러시아에서 1인당 얼마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2,000달러로 대충 잡아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싸우고 돌아가면 2,400달러 정도 돼야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1,000달러 미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분의 1도 못 받는 거죠. 북한에서 1,000달러 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상당히 큰 돈인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데 저기 러시아 갔다 왔다고 1,000달러를 받는다? 이건 너무 불공정하거든요. 결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놀고 있지 않거든요. 북한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러시아에 나도 저기 갈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북한 내부 상황이 전장터를 방불케 하게 어려워요. 북한은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사철 전투 속에 살아요. 모두 다 모내기 전투회로, 모두 다 김매기 전투회로, 가을거지 전투회로, 그 하는 일이 다 전투예요. 그리고 건설장 같은 데서 군인들이 아파트랑 건설하는 걸 보면 이런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건설 속도로 밀어붙이거든요. 80층짜리를 1년 동안에 지어버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북한은 그걸 해냅니다. 기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을 기계보다 더 혹사시켜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인들이 현재의 삶에서 도피하기 위해서라도 저게 해외에 그냥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쟁에 갔다 오면 군관학교 나온 것보다도 내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군인들은 기꺼이 자발해서 가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못 받더라도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서로 박애라던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거나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북한의 상황은 그렇질 못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그냥 가면 가는가 보다. 자기 아들, 딸이 갔는데도 절박한 마음 아프고 이런 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못 느끼죠. 우리는 강아지 키우다가 죽으면 식구처럼 해서 절차를 해서 수의를 입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강아지 키우다가 죽으면 먹어요, 강아지를. 정말 잘 사는 집은 좀 잎살이나 깨무는 그런 집은 과일나무 밑에다 그냥 묻어주면 이게 최고의 예우죠.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사고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뭔가 심리전의 한 측면으로 작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북한 군인들이 좀 죽음에 노출된 것만은 분명하죠. 그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한반도의 지형에서 익숙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개활지대 나가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피해를 러시아군보다 더 많이 보는 것만은 확실하죠.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으로 가거나 그런 전제가 없다면, 그냥 북한에서 쭉 살아야 된다면 거기에 갈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일 안 해도 다른 일을 해서 살 수가 있고, 이 직장 아니면 다른 직장에서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옵션이 많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노동당의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 당일군이나 이런 권력을 가졌을 때 가장 살아가기가 합리적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옵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기가 북한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반드시 한번 갔다 오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만약에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써서 검색을 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북한군에서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인터넷을 하는 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어지간하게 그 인터넷 교육 같은 것도 받고, 그리고 인터넷에다가 대체 명령어를 뭘 넣어야 될지 이걸 알아야만이 어떤 검색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 북한군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그냥 던져줘도 러시아 휴대폰일 거잖아요. 그걸 러시아 군인한테 어떻게 이거 한글로 뭐라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언어적인 차원에서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고, 북한 군 지휘부가 휴대폰을 철저하게 못 쓰도록 다 막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희박하다.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가서 뭔가 성인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 역시도 그게 전반적인 북한군을 대변할 수가 없고요. 한두 명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러시아 군인이 보던 거 그냥 잠깐 같이 봤다거나 이 정도에나 지나가는 거지, 휴대폰을 주면서 너 그런 성인 동영상 찾아봐, 못 찾습니다. 절대.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부터가 아마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군사 기술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북한은 세계적으로 고립된 비정상 국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손을 탁 내밀어 준다는 거는, 이거는 친구가 하나 생기는 거죠. 친구가 하나 생겨서 인민들에게도 뭔가 좀 설득력 있게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던가 노동당의 우월성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보통 중국이나 러시아 이쪽에 하고 북한이 뭔가 친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북한은 중국하고도 친할 수가 없고요, 러시아하고도 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독단적이기 때문이죠. 다 대체로 공산권 국가잖아요. 공산권 국가인데 북한의 공산당 당 마크 자체가 소련 국제공산당 마크하고 달라요. 북한은 자기들의 유일한 당마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북한의 그런 자주성이라기보다 김씨 일가의 자주성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굶든 말든 국제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김정은 정권의 지속 가능한 체제의 공고성만 중요하기 때문에 북중관계나 북러 관계가 이렇게 순탄하게 굴러갈 수는 없죠. 김정은도 비이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뭔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신은 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전제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이러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는 북한을 이제 버릴 거거든요. 버리면 또 다시 북한은 지금 왕따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트럼프에게 다시 제한을 보이지 않는 루트를 통해서 할 법하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기 국익을 첫 번째 놓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북한에 유익한 제안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결책을 찾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에게 밝은 전망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에게 좀 긍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국제사회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핵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런 것 자체가 원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도 밝은 전망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그렇다고 해서 핵을 포기할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정도까지 왔거든요.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로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살짝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는 중국도 바라지 않습니다. 중국이 핵 고도화를 그걸 가만 놔둔다는 거는, 이거는 옆에 진짜 여기 바늘 같은 걸 끼고 있는 거나 같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중국이 그냥 슬쩍 눈 감아주는 것처럼 너네 그냥 거기까지만 있어, 너네 핵 고도화 했던 말든 너네 떠들어도 돼,
근데 진짜 너네가 고도화하면 우리가 너네를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북한은 지금 현재 중국하고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서 만년 숙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입장을 봤을 때도 이들이 힘이 커지는 거는 원하지 않는 거죠. 힘이 커지면 언젠가 시대가 바뀌고 하면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북한을 가만히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중국이 제일 많이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이 북한에 여러 가지 경제 투자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여행 같은 것도 좀 많이 가요. 그리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유일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화교라고 있거든요. 북한 내에서 화교들이 비교적 잘 살아요. 돈 좀 만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하고 이렇게 결탁을 하면 정보를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력 부문에서는 중국이 제일 많이 가졌을 거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의 핵 고도화를 그냥 가만히 방관한다? 이거는 좀 뭔가 논리상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북한이 현재 뭐 핵 고도화라던가 이런 걸 허풍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북한군에서 있을 때 북한 군사 퍼레이드를 합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 정말 전 세계 군을 작살낼 것처럼 나갑니다, 북한군이. 근데 걔네 돌아와서 군복 입고 무기 쓰는 거는 다 진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대로를 쓰거든요. TV에 보여주는 면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엄청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이런 허풍은 연속되는 거죠.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 군인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쟁은 우리가 안 한다. 전쟁은 다른 애들이 한다. 다른 애들이. 정세가 긴장하면 새까만 이런 캐리어, 북한 트렁크라고 하거든요. 트렁크를 하나 들고 한 사람이 각 부대마다 내려오는데, 전쟁은 그 사람들이 가진 트렁크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핵무기가 그 안에 있을 법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에 그런 썰이 진짜 많아요. 어떤 애가 군대에 갔는데 그러니까 영문모를 그런 터널 앞에서 10년 동안 보초를 섰대요. 근데 절대 그 터널 안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얘가 10년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너무 자기가 지킨 게 뭔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소총탄 3발이 있더래요. 그거를 자기가, 그게가 무인 지역이니까,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니까 절벽 앞에 가가지고 3발을 쏴봤대요, 총을. 근데 절벽이 없어졌대요. 이런 썰이 있어요. 우리는 그 총탄 하나에도 이렇게 힘이 세다, 이런 게 북한 군인들에게 소리가 쏙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유언비어의 하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그 뭔가 심리적 안정, 그리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 이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그냥 소문을 쏙 퍼뜨리는 거죠. 보이지 않게 심리전을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고,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날리면인지 이런 말 하는 것 가지고도 뭔가 디테일하게 그걸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북한 언론은 그렇지 않아요. 김정은이 가다가 어떤 허튼 소리 한 거는 다 그런 건 다 빼고, 노동당이 하고자 하는 정책과 그리고 김정은의 밝은 면만 쫙 편집해가지고 내보내죠. 그래서 북한 언론은 제가 믿고 거르죠. 북한에서 분명히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뭔가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액션도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그냥 너무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바뀌는 것만큼 김정은 정권은 그에 해당한 강한 대책들을 내놓습니다. 북한은 지금 현재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최고 권력을 3권 분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말단 권력을 3개로 분류를 했어요. 권력을 김정은이 혼자 다 가지고 있고, 집행부를 3개로 분류를 했어요. 집행부를 3개로 분류를 하면 일이 잘 순탄하게 돌아간 거거든요. 서로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빨리 진행되지 못하더라도 북한 체제에 대한 그 반항심 이런 싹들을 누르기 위해서 분리를 한 거예요. 말단 그 단위에는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선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그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3명이 서로 이렇게 합이 맞아야 어떤 부대에서 일이 돌아갑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북한 보위부, 그 사람의 임무는 매일 돌아가면서 보위부 요원을 하나씩 심어놓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 이번에 누구 하나 신고하면
내가 이번에 잘 반영해서 너 어떻게 좀 해볼게, 이런 거를 심어주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심리가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믿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북한에는 심리학이라는 그런 교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 이런 거를 잘 모르죠. 근데 고위부나 이런 지도부는 알죠. 개인정보 이런 게 다 노동당에 귀속돼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광범위하게 민중봉기라던가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이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가만 놔두면요, 우리가 지켜보고,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에서 지금 전단지 보내지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단지도 보내지 않고 하면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오래 갑니다. 대한민국이 더 빨리 무너질 겁니다. 조선 왕조 500년 같습니다. 근데 조선 왕조 500년이 그들 스스로가 깨우쳐서 무너뜨린 왕조가 아닙니다. 외부 세력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과 힘을 합친 사람들이 조선 왕조를 끝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조선 왕조의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왕조의 형태로 또 가고 있어요. 김정은이 자기 자녀들에게 또 권력을 계승시킬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북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누를 거고요. 우리는 한민족으로 봤을 때 좀 방관하는 태도 이런 거를 좀 버리고, 우리도 주도적으로 국제정세에 맞춰서 북한의 변화를 우리가 견인해 가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만이 북한이 변할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고 북한에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할 때, 그때 북한은 결코 변하게 될 거고 무너지게 될 거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